53페이지입니다. 퇴고를 그러면 많이 할수록 좋나? 요거를 이제 한번 따져볼 필요 있죠. 글을 써놓고 계속 퇴고만 해요. 예, 어떤 분은 뭐 3,000번을 고쳤다는 분도 내가 들었습니다. 육성으로 직접. 예, 어떤 시인님께서 한 작품을. 근데 나는 그 작품을 봤는데 사실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시라는 것은요, 사람으로 말하면요, 애기가 있는데 이걸 나와갖고 너무 막 고치면 안 되잖아요. 이거를 나오기 전에 그래서 태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는 진짜 너무 많이 고친다고 그래서 사실 되는 건 아니다 하는 것을 알았어요. 저도. 그래서 저는 한 3번, 4번 고쳐갖고 안 되잖아요. 그냥 미련 없이 버려버려요. 그냥. 미련 없이 버려야 돼요. 다시 써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하고 같이 시를 해서 선생님 오늘 시 버리고 있으면 좀 주세요. 그런 분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 저는 상당히 쓰기도 조금 제법 쓰지만은 버리기도 참 많이 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퇴고는 여기 써 있는 건 다 제 그 기준으로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를 쓰고 처음 퇴고한 후 처음 이제 퇴고를 했어요. 시를 쓰고 처음 퇴고를 한 건 이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일주일 정도 있다 다시 한번 해요. 일주일 정도 다시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좀 시간이 없으니까 솔직히 좀 더 놔뒀다가 한두 달, 이렇게 놔뒀다가 퇴고를 하거든요. 그러고는 이제 다시는 그거 안 해요. 예, 이제 어디 출품한다든지 어디 뭐 원고 좀 달라고 하면은 이게 주는데요. 저는 돈 안 주는 데는 뭐 문해지고 어디고 저는 원고 안 냅니다. 저는 정말요. 뭐 문해지들 다 원고 달라고 하잖아요. 예. 근데 저는 돈 안 주면 안 해요. 왜냐면 저도 그거 쓰느라고 고생도 했으니까. 단돈 10,000원이라도 주고 가치가 몰라도 그냥 달라고 안 줍니다. 선생님 글이 없는데요. 우리나라를 안 돌아다녀요. 그래서 뭐 안 돌아다녀도 상관없죠. 제가 뭐 그건 제 방침이니까요. 예. 근데 이제 저는 한두 달 정도 있다 다시 해요. 그러면은 안 보였던 것이 한이 보입니다. 그때는 밤새도록 해도 이제 안 보였잖아요. 그래서 일주일 있다 그게 다 보여요. 그 다음에 한두 달 있다 또 이렇게 보면요. 아니, 내가 왜 이런 글을 썼지? 이럴 때가 좀 많았어요, 좀. 그러면서 새로운 것도 이렇게 많이, 이제 그간에 진화를 하잖아요, 저도. 그러면 거기다 이제 새로운 것도 넣기도 하는데요. 다시 보면 그간에 없었던 새로운 것이 나타나요. 확실히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을 써놨어요. 지나간 시간만큼 내 진화를 믿는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글을 쓴 다음에 일단 약식으로 또 퇴고를 하고요. 퇴고할 필요 없으면 할 필요 없는 거,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꼭 퇴고만 하라는 법은 없어요. 한 번에 잘 쓰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한 번에 완성한다면 그거야 뭐 바랄 것이 없죠. 예. 근데 이제 또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한번 다시 볼 기회 있으면 보고요. 한두 달 있다가 또 한번 보면 또 많은 것이 보인다. 잘못된 것들이. 그때도 버리는 것도 있더라고요. 아, 내가 왜 이렇게 썼지? 몰라, 이 글을 썼지. 예, 다른 분들이 만약에 내가 이거 그 전에라도 이 시가 나갔으면 얼마나 나를 비웃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퇴고를 많이 한 시, 아주 좋은 시를 한번 읽어볼게요. 두 편이 있는데요. 가슴을 바꾸다입니다. 가슴을 바꾸다. 근데 요즘 그 젊은 시인들은 도발적으로 이거 그냥 거침없이 쓰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좀 특이한 것이 제가 경험하는 것을 더 안 써요. 경험한 것을 주로 쓰지. 제가 여자분들 그 시를 쓰고 싶어도 저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걸 모르는데 제가 확실히 쓸 수가 없더라고요. 자, 가슴을 바꾸답니다. 여기는 공부를 두 가지로 하겠습니다. 행 나누기와 슬러시라고 하잖아요. 지금 이게 안 돼 있어요. 부로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공부를 좀 하고 싶어서. 한복 저고리를 늘리러 간 길. 이게 슬러시입니다. 이렇게. 한 행이 떨어진다는 거죠. 늘리러 간 길. 젖이 불어서 안 잠긴다는 말에 여기까지도 이제 긋고요. 점원이 웃는다. 젖이 불어서 안 맞는데, 예. 늘리러, 그래서 갔어요, 이제. 요즘 사람들 젖이란 말 안 써요. 예, 이제 또 슬러시 긋습니다. 뽀얀 젖비린내를 빠는, 여기 긋고요. 아기의 조그만 입술과
한 세상이 잠든 고요한 한낮과 여기를 합니다. 아랫목 같은 더운 포옹, 여기 포옹이 슬러시였고요. 그 말랑말랑한 말 속에 담겨 있는데 촌스럽다며 줄자로 재어준 가슴이라는 말, 그것도 이제 씁니다. 슬러시를 불에 지어 안에 꽁꽁 숨은 그 말 또 이렇게 긋고요. 한바탕 빨기고 나서 쭉 쭈그러든 저통을 주워 담은 적이 없는 그 말 여기 긋고요. 그 말로 바꿔 달란다. 저고리를 늘리러 갔다. 여기 긋고요. 저 대신 가슴으로 바꿔 달다 이랬거든요. 여기서 바꿔 달다는 바꿔 달았다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게 행나누기도 해봤습니다. 시도 굉장히 잘 쓰신 시예요. 그런데 두 번째 줄 아기의 조그만 입술과 한 세상이 잠든 고요한 한낮 굉장히 말이 좋습니다. 언뜻 보면 이거 누구도 쓸 수 있는 말 같은데 보면요. 아기의 조그만 입술과 한 세상이 잠든 고요한 한낮 이렇게 썼거든요. 이게 뭔 말이냐면 아기가 잠들어서 고요한 한낮이 됐다는 뜻입니다. 네, 고요한 한낮이 돼야 아기가 잠들기 쉽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시인은 아기가 잠들어서 고요한 한낮이 된 거예요. 이럴 때 시가 멋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구절이 뭐냐면 아니 자기 부인하고 티각티각 하고 어딜 놀러 갔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신경질 내니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불어서 신경질 내는 게 아니고 당신이 신경질을 내니까 바람이 분다 이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당신이 빛나니 햇살이 참 맑게 비추네 이렇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당신이 화사한 옷을 입으니까 예를 들면 단풍이 들기 시작했네 이렇게 창의적으로 얘기를 하라는 것이죠. 시인은 이렇게 창의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창의성이에요. 이게 창의성. 이 창의성.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아유 당신이 웃으니까 세상이 화나네.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무래도 좀 낫다는 것이죠. 이게 그런 어법입니다. 가슴을 바꾸다가 아까 제가 말한 창의적인 어법으로 지금 이 글이 써진 거예요. 복숭아를 솎으면입니다. 이 솎으면을 6번이나 썼어요. 복숭아를 솎는데 왜 복숭아를 솎으면서 어떤 것을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잘 써진 시입니다. 열매를 솎아보면 알지. 이제 그 슬러시라고 하겠습니다. 슬러시. 버리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가. 그렇잖아요. 집안에도 버릴 것 천지입니다. 선생님들 뭐 알뜰하게 사신다고 하지만은 뒤져보면 다 버릴 거예요. 다 버릴 거. 그래서 저는 미안한 얘기면 저희 집에 살 때, 저희 집에서는 그래요. 1년간 쓰지 않는 것은 무조건 갖다 버리든지 고물상에 팔든지 버리라고 해요. 1년간 쓰지 않는 것은. 그건 2년 가도 안 씁니다. 옛날에는 그릇 같은 거 뭐 이렇게 보면 막 진열장에다가 넣어놨잖아요. 옛날에는 이제 사람들이 집에서 이제 잔치 같은 거 다 하고 초대도 해서 이제 밥도 먹고 할 때 필요하니까 놨는데 지금은 집으로 초대하는 사람이 그 바보죠. 집으로 초대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필요 있는 사람한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간 쓰지 않는 것은 나는 버리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제가 요즘 이제 무슨 일 때문에 좀 이렇게 떨어져 살아요. 이게 제가 이제 냉장고를 이렇게 집에 있을 때는 냉장고 버리라고 맨날 그랬습니다. 좀 이게 뭐냐 이게 무지세 갖고 이게 냉장고 열으면 썩은 냄새가 풍풍 나고 냉동식 열으면 냉동식 소고기 다 야고 다 탈수되고 먹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제가 해봤더니 똑같더라고요. 들어가면 냉장고에서는 버려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그렇구나. 생활이라는 것이 알뜰하게 산다는 것이 참 굉장히 어렵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복숭아를 솎으면 이제 하면서 얘기했는데요. 버리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가. 이 버린다는 것은 비운다는 거잖아요. 이걸로 득도한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옛날에 고승들이나 몇 사람 득도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마음을 비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결국은
그 수행하는 것이 모든 것이 비우기잖아요. 채우기가 아닙니다. 비우기예요, 비우기. 채우기는 없어요, 아예. 그래서 사람이 살면서 채우는 일보다 비우는 일이 훨씬 어렵죠. 그래서 어떤 종류 수행도 버리는 일입니다. 버리는 일. 네. 어려운가를 이게 슬러시 긋고요. 나 처음엔 요것도 이렇게 긋습니다. 처음엔에서 나 처음에는 열매 많이 다는 것이 그저 좋은 것인 줄 알고 얘도 긋습니다. 저도 처음에 농사 지을 때 열매 많이 다르면 농사 잘 졌다가 두 개 싸워서 피식 웃어요. 예, 하나 팔아먹지도 못할 거. 그거 주렁주렁 달려가고 조그마한 거 뭐 오늘 농사 지는 사람 보면 우습죠 그거. 예. 그리고 그 농사 벼농사도 농사 못 지는 사람은 질소비료나 이걸 너무 많이 줘갖고 키만 키워요. 그러다 이제 도복 온다고 그러죠. 태풍구름 다 넘어갑니다. 결국. 그러니까 그 농사 짓는 사람은 그걸 다 알아요. 그래 얼마나 농사가 과학입니까? 뭐 다른 사람들 뭐 내가 기능이니까 농사나 지어야 되겠다. 99%는 다 망하고 올라갑니다. 예. 정말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농사는 완벽한 과학이에요. 우리 손수철 회장님 뭐 포도 농사 뭐 참깨, 호두 뭐 이렇게 하고 굉장히 개가 농사도 많이 짓는데요. 굉장히 어렵죠. 예. 과학적으로 해야지.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니 그 주렁주렁 열린 열매 아깝죠. 슬러시입니다. 제대로 속지 못했다네. 한 해 실롱하고 나서야 농사를 실패하고 나서야 비로소 속는 일이 여기 속는 일이 슬러시입니다. 버리는 일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걸 알았네. 그러면 엄청나게 지금 깨닫고 있습니다. 삶도 사랑도 처음을 잘 속가야 좋은 열매를 얻는다는 걸 뒤늦게 알았네. 인생사 모든 걸 그렇잖아요. 첫 발을 잘 내려놔야지. 그렇지 않으면 참 어렵습니다. 그 첫 발 들이기가 얼마나 지금 어렵습니까? 우리나라 전 세계가 직장 하나 잡기도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나무는 제 살점 떼어내는 일이니 아파하겠지만 여기서 긋습니다. 굵게 자라라고 여기도 이렇게 하고요. 부모님 같은 손길로 열매를 속는 5월 아침 세상살이 내 마음 속는 일이 여기도 긋습니다. 더 어렵다는 것을 걸 알았네. 참 좋은 시예요. 여러 번 읽어보시면은 상당히 그 현실 감각이 뛰어난 시입니다. 그래서 이 속아야 된다. 근데 이제 여기는 위에서도 그렇고 아래도 속가 보면 속는다 이렇게 수미 쌍관법을 가지고 썼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설명했습니다만은 수미 쌍관법이라는 것은 자신의 의도를 잘 강조하려고 시 속에서 한 행을 한 어구를 다시 반복하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그 운율 효과 또 균형감 감동을 주기 위하여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수미상관법을 잘 활용하면 좋습니다. 여기서 그 과일 얘기가 나와서요. 큰 과일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적화라고 그럽니다. 꽃이 폈을 때 꽃을 따주는 일입니다. 흔히 이제 복숭아밭이나 사과밭에서 적화를 많이 해요. 네, 다른 것도 합니다만은. 그 다음에 적과가 있어요. 적과. 이제 조그마한 과일을 여기 지금 복숭아를 섞으면니까 이게 적과에 들어가는 겁니다. 과일을 한 가지에 몇 개만 딱 남겨놓고 다 따주는 겁니다. 그래야 그게 상품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뭐 포장지 싸주기도 하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수박 같은 경우도 한 줄기 한 통만 열게끔 만드는. 그러니까 힘들어요, 이 농사 짓기가. 우리가 과일을 쉽게 먹지만 사실 그 뭐 벼 같은 경우 8분 왔다 갔다 손길이 가야 하나를 그 벽시가 생긴다고 하니까 똑같아요. 예,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정음을 가지고 있거나 이제 그 가지치기를 해요. 과일도 그렇고 이런 나무도 가지치기를 하는데요. 가지치기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그 나무가 잘 살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근데 그 가지치기는 사람의 입장에 서지 말고 나무의 입장에서 가지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나무도 좋고 나도 좋은데
요즘 이게 제가 이렇게 그 시내를 가다 보면 소나무도 이렇게 있는데 가지를 너무 막 우리 속된 말로 너무 긁어놨어요. 이게 왜 저렇게 소나무를 키워야 되는지 난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예, 우리 그 조선 그 육송 이 조선솔은 우리가 그 하깃진 하그 모양이라고 그러거든요. 결국 소나무가 물을 착착 닦으면 위에 딱 학처럼 딱 보이는 거거든요. 예, 그걸 하그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디 그 강의를 꽃과 시와 인생이라는 그것 때문에 어디 이제 그 단체에 가서 강의를 하는데요. 제가 그 나무에 대해서 이제 얘기할 때 요즘 이렇게 보면은 니끼다 소나무 있죠? 많잖아요. 예, 조림을 뭐 그게 나무가 싸고 잘 산다고 그래서 조림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제 그 솔은 결국 이렇게 그 갓을 써요. 갓, 선비의 갓처럼. 근데 니끼다 소나무는 절대 갓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쑥발이라고 하는 거예요. 갓을 절대 쓸 수 없어요. 니끼다 소나무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볼 때도 이 나무를 나무답게 키워야 돼요. 나무답게 키워야 되는데 사람 입장에서 그냥 뭐 부피려다고 하면 비워버리고 풋고랭이 갖다 그냥 파버리고 그냥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벚나무들 이제 벚꽃 피잖아요. 벚꽃은 상처가 나면 벚나무 오래 못 갑니다. 그리고 벚나무나 자목련이나 목련나무를 가지치기를 이렇게 하면은요, 그건 썩어서 들어가서 그 나무가 오래 못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벚나무나 이런 걸 끊을 때는 그런 도포제를 해야 됩니다. 끊어내고 반드시 페인트를 바른다든지 톱신 패스트라는 그런 이제 기능성 그 약품이 있거든요. 그걸 발라줘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놔두니까 이 전지를 위해 엉망으로 하니까 벚나무 좀 크다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 모양새가 너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시나 군이나 이런 거를 알아야 하는데 전문가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자르는 거예요. 그냥 나무를 막 무조건 자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소나무를 오늘 또 강의하려고 오면서 어디에서 이렇게 보니까 소나무를 그렇게 다 가지 조그만큼만 남겨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설에도 있고 바람 불으면 태풍의 그런 바람길을 많기 때문에 가지가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지가 부러지면 부러진 대로 그렇게 놔두는 거 좋잖아요. 우리가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여담이 긴데요. 그 산에 결국 좋은 명품은 다 베어내고 좋은 거 베어내고 나쁜 건 남은 것이 큰 것이 우리는 지금 명품이라고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그게 효도 오는 거예요. 그놈이 우리도 못난 자식이 별로 못날 것 같지만은 잘난 놈들은 다 갖고 실장가 다 보내고 지그들끼리 유학 가고 그러니까 부모 쳐다보도 안 보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부모 옆에서 참 못났지만은 열심히 하는 애들이 그런 사람이 효도하잖아요. 예, 나무도 마찬가지니까 저는 그 가지치기 하는 것도 좀 햇빛이나 통풍이나 그런 모양새 때문에 하지만은 모양새를 사람의 기준으로 맞추지 말고 제발 나무 입장에서 가지치기를 해달라는 거 제가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 관방천에 있는 푸주나무나 느티나무나 이런 나무를 사람의 입장에서 가지치기를 했으면 저렇게 되겠습니까? 세월이 가지치기를 했기 때문에 저 모양 어마어마한 모양이 됐고 관광객이 그렇게 많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생각할 때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 그래서 제가 심지어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번 코너는 시로부는 천년 담양입니다. 시로부는 천년 담양인데 푸른 죽간이네요. 손수천 회장님께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푸른 죽간 중록원에서 조선 만파 식적을 이룬 문장인가. 푸른 죽간에 새겨진 글을 따라 걷는다. 대쪽 같은 스타일을 깃대 삼아 시간의 협곡에서도 빈 바람을 몰고 다니며 수직으로 낸 기억의 숨구멍마다 풍성하게 부풀어 오르는 정적에 대해 생각한다. 일찍이 대숲을 거처로 삼은 새는 대그늘 안쪽과 바깥의 차이를 불의로 먼저 알아차리고 하늘
깊도록 육도한다. 추억의 계보를 열듯 달이 뜨면 온갖 추측이 난무한 바람소리가 댄잎 끝에 우수수 배인다. 꼿꼿하게 흔들리는 우죽순의 환호성. 마디마다 속내를 감추어두고 휘어지을전정 꺾이지 않는 기계는 뼛속까지 차갑게 스며든다. 비울수록 채워지는 푸른 목청이 마디를 뚫고 나와 내 호젓한 길목마다 굽이친다. 아, 네. 대나무 기계를 생각하는 것처럼 상당히 결기가 있게 낭독을 하셨네요. 잘 알다시피 그 중루권 대단합니다. 중루권은 우리가 그 16만 입방미터, 그러니까 3.3으로 나누면 그 5만 평입니다. 평수로 하면 5만 평이면 적은 평수가 아니에요. 상당히 큰 평수인데 원래 이제 그게 이제 조각조각 그렇게 그 마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그 2003년에 그놈을 담양군에서 사들여 가지고 그 조립을 다시 한 것이죠. 그리고 뭐 맹종죽이라든지 왕대라든지 솜대라든지 이거를 이제 분류해서 심기는 했는데요. 물론 여기 그 중루권 갔다가 그 앞으로 한 5km도 못 되죠. 5km 정도 가면은 그 대나무 박물관이 있습니다. 대나무 박물관이 더 좋아요, 거기도. 그거는 세계 대나무에 관련돼서는 다 볼 수 있어요. 데크길도 있으니까 거기하고 그 속에가 이제 그 담양문화원이 이제 자리하고 있습니다. 카페도 있고. 근데 저도 몇 번 가봤어요. 너무 좋아서. 의외로 거기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대나무 종류를 알고 싶으면 가면은 확실하게 그 대나무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 여기 그 중루권은 인프라가 구축이 잘 돼 있어요. 예, 이제 후문과 정문이 있는데 정문 쪽에서는 관방청과 연결돼서 관방청 걸어가가지고 메다세콰이어길까지 가면은 그 아까 그 걸으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냥 만보는 좋게 되니까 거기만 딱 좀 한 시간 정도 딱 걸으면 뭐 하루 일주일 정도 운동량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루권 돌아가지고도 5만 평이나 돼서 뭐 선비옥길, 먼 길 해가지고 그 길이 다 돼 있어요. 근데 그 저도 그 며칠 전에 다녀왔거든요. 지인들하고 외지에서 온 분들하고 같이 가는 놀래더라고요. 놀래. 어찌 이 대나무가 이렇게 그 곱게 이게 정리를 잘하고 했는지 정말 깜짝 놀랐다고. 여기 속에서는 마스크 다 벗고 다녀도 코로나도 없겠다고 하면서 그 억지로 그 마스크를 사람들이 있는데 벗기도 하는 그런 퍼포먼스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 담양 조그마한 읍내에 이런 중루권 같은 조림이 잘 된 곳은 참 없습니다. 그리고 중루권만 있었으면 또 상승 효과가 없을지 모르는데 관방청과 메다세콰이어, 프로방스 그리고 이제 저 우측으로 나가면 이제 금성산성까지 쫙 돼 있거든요. 얼마나 좋습니까? 또 가사만 하면은 가면은 그 예를 들면 소세원, 독수정, 식영정 뭐 이게 아주 가사 문학관 또 그거 이렇게 있어가지고 참 대단해요. 예. 그 담양이 그 한마디로 해서 딱 중심지입니다. 그 양쪽으로 이렇게 딱 돼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정말로 좋은 곳이니까요. 제가 표현할 수는 없어요. 제가 중루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없습니다. 오셔가지고 대나무의 기상 그를 받고 가시면 2013년도는 무엇이든 잘 트니까 코로나 끝나면 오셔가지고 마음껏 그 하시고요. 또 간단하지만은 그 관방천 그 거기서 그 멸치 그 국수집이 질비에 있어요. 예, 뭐좀 와서 한 그릇씩 후고 가시면 좋고 떡갈비를 드셔도 좋습니다. 제가 한번 그래서 제가 이 시가 있기 때문에 며칠 전에 또 갔다 왔습니다. 저희 그 여기서 5분 거리밖에 안 돼요. 이 인문학 제가 강의하는 곳에서 5분 거리밖에 안 됩니다. 너무 좋아요. 와 오셔가지고 나중에 인문학 가옥도 들리시면 제가 수업하는 내용도 볼 수 있고 또
지금 뭐 신정문학이라든지 또 다른 데서도 뭐 많은 단체에서 이렇게 다음에 코로나 끝나면 변화 온다고 지금 순번이 한 열 단체 정도는 잡혀져 있습니다. 예, 그때 오시면 제가 그리고 저 프로방스라든지 그 중록원에 체험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숙박도 한옥에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합니다. 네, 굉장히 저렴하고 또 숙박 시설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저렴하게 잘 돼 있고 그러니까 시를 한번 읽어보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내용으로. 푸른 죽간입니다. 죽간. 죽간이라는 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죽간은 죽찰이라고 합니다. 죽찰. 그러니까 대나무를 이게 뽀개가지고 조각을 엮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글을 쓴 거죠. 이렇게. 예, 종이가 나오기 전까지는 대부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기록을. 예, 종이가 나오기 전까지. 예, 대나무를 조각을 이제 맞춰서 거기다 글을 쓴 거예요. 만파식적을 이룬 문장인가? 만파식적. 유명하죠? 그 통일신라 시대 신문왕 때 그 전설상의 필입니다. 만파식적. 그 신문왕 때. 그래가지고 이 필을 불면은요, 온갖 소원이 다 이루어진대. 그걸 만파식적이라고 그렇습니다. 푸른 죽간에 새겨진 글을 따라 걷는다. 지금은 이제 이게 없어요. 가끔 이제 몰직한 사람들이 대나무에다 이게 뭐 나는 너를 사랑한다 뭐 자기 이름도 다 옛날에 써놨는데 사실 그것도 좀 보기는 좋았어요. 대나무 입장에서는 안 좋아서 그러는데 그 길을 따라서 제가 그 전에 갈 때는 그게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대나무에 낙서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경고가 이렇게 여러 군데 써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 대나무 좀 연구를 좀 돼가지고 그럴만 해도 들려면 모르겠는데 그러다가 이거 누구 왔다 갔다 하고 그 옆에 살짝 써놨으면 더 좋지 않겠는가. 아니면 대나무 같은 것을 그 개발을 해가지고 거기다 옆에다 쭉 해놓고 이렇게 두고 왔다 갔다 보면은 그런 그 더 좀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예를 들면 그 사랑하는 사람들 그 젊은 남녀 그 예를 들면 그 프로방스 가면은요, 프로방스에 열쇠 채우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너와 나를 꼼짝 못하고 열쇠를 채우고 자물쇠를 채우고 열쇠를 버려버리는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남산도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중국원도 뭐 그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은 했는데 그거는 제가 권유는 않습니다. 절대로. 백족 같은 스타일을 깃대 삼아 표상 삼는다 이죠. 깃대 삼는다는 것은 그런 어떤 것을 목표로 삼아 그 말입니다. 넘기겠습니다. 시간의 협곡에서도 빈바람을 몰고 다니며 시간의 협곡 여기는 뭐냐면요 대나무가 빡빡하게 있잖아요. 진짜 틈새 없이 이렇게 빡빡하게 나는 그거를 시간의 협곡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수직으로 낸 기억의 숨구멍마다 수직으로 된 기억의 숨구멍 마디마디 이렇게 된 것이죠. 풍성하게 부풀어오는 정적에 대해 생각한다. 일찍이 대숲을 거처로 삼은 새는 대부분 그 대숲을 거처로 많이 삼지 않습니까? 까마귀 떼 특히 그렇습니다. 까마귀 떼가 한 대나무에 보통 100마리까지 앉는다고 그러네요. 대나무 속에가요. 예, 참새는 다 왔습니다. 그리고 일시에 딱 해가 딱 뜨기 전에 일시에 어떤 신호위에서 다 날아가고요. 거기도 뭐 몇 분 사이에 다 날아갑니다. 예. 대그늘 안쪽과 바깥의 차이를 부리로 먼저 알아차리고 얘들은 이제 아까 그 손느 에세이 나왔습니다만 새들은 그 손이 부리잖아요. 예. 부리로 알아차리고 하늘 깊도록 묵도를 한다. 부리에다 이렇게 하고 묵도, 예. 기도하는 거죠. 추억의 계부를 열듯 달이 뜨며 대나무밭에 지금 이제 옛날에 떴던 대나무밭의 달을 생각하면서 또 다시 달이 뜨는 겁니다. 온갖 축축이 난무한 바람소리가 대잎 끝에 우수수 베인다. 꿋꿋하게 흔들리는 우죽순의 환호성. 좀 뭐 말이 멋있는 것 같아요. 제가 썼지만은 우죽순은 잘 알지 않습니까? 이게 비 온 뒤에 대나무가 자라는 건데 하루에 보통 대나무가 자랄 때는 60cm에서 75cm까지 자란다네요. 하루에 자라는 속도가. 근데 이게 보통 40일 정도 되면 완성을 해요. 네.
딱히 이제 비대나 키가 딱 멎어갖고 죽을 때까지 그 모양 그대로 더 이상 붉어지도 않고 더 이상 키가 1mm도 안 큽니다. 딱 그걸 40, 뭐 어떤 분은 43mm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대충 41 정도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딱 그렇게 완성돼요. 우죽순이라고. 그런데 참고로 대나무는 벽과예요. 벽과. 대나무 꽃이 벽시하고 비슷해요. 벽과에. 그래서 이제 대나무 꽃이 60년 만에 피면 일시에 죽는다. 그래서 이제 대나무 뿌리가 보통 검은 건 700m까지 다닌답니다. 대나무 한 나무 뿌리가 이렇게. 그래서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가 오면 할아버지 때 이제 죽잖아요. 그러면 한 번에 그냥 같이 죽는 순장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딱 60년 되면 죽는다고 하는데 사실 이제 그 대나무를 이렇게 안 죽게 하려면 뿌리를 자른답니다. 이렇게 군데군데 잘라 놓으면 한 번에 죽을 일이 없죠. 네. 한 번에 안 죽게 하기 위해서는 뿌리를 잘라 놔야 된다. 네. 그렇게 해서 여기 관리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네. 그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뭐 그러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마디마다 속내를 감추어 두고 휘어질지언정 꺾이지 않는 기계. 정말 휘어질지언정 꺾이면 이제 안 되는 거죠. 뼛속까지 차갑게 스며든다. 비울수록 채워지는 푸른 목청이. 이 부분, 이런 부분이 사유라고 그랬어요. 네. 비울수록 채워진다. 네. 아까는 비우기 위해서 수행한다고 했잖아요. 비우기 위해서. 근데 비울수록 채워지는 것이지 채울수록 채워지는 건 아닙니다. 비워야 채워져요. 사유입니다. 마디를 뚫고 나와 내 호젓한 길목마다 굽이친다. 호젓한 길목, 오솔길이죠. 여기가 다 합치면 3km 정도 된다고 하니까요. 충분히 운동되죠. 여기 이 중루군 속에 다 합치면 3km 정도 된대요. 그래서 이제 굽이친다. 이 단어 잘 아는 시험입니다. 힘차게 흐름에 굽이지다 그런데요. 굽이치다라고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틀린 말이에요. 굽이치다는 없어요. 굽이에요. 굽이친다. 굽이. 예. 자, 그래서 중루본의 그런 어떤 그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